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도 종목 진단을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일도 좀 있고, 그리고 제 계좌 포트폴리오 지금 조정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많이 없는데요.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복된 종목들 진짜 많거든요. 중복된 종목들은 제 지난 영상 1부부터 9부까지 했나요, 지금? 거기 보면 웬만한 종목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활용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서로 전부 다 같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엊그제 영상에서 제가 칩셋 미디어를 빼먹고 했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칩셋 미디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반도체 IP가 유명하거든요, 여기. 반도체 IP가 뭐냐면요. 그 칩 안에 들어가가지고 각종 역할들을 이제 수행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IP, 반도체 IP라는 것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기 칩셋 미디어에서 비디오 IP 쪽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비디오 IP라면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뭐 TV에서 영상이나 그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거나 혹은 뭐 녹화 같은 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 영상 재생 그리고 녹화라고 하니까요. 뭐 있죠?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 방향성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MJ님의 코엘 패션 좋죠. 의류 제가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래서 브랜드 패션 쪽인데요. 의류 쪽은 가져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동님의 코아시아 12,000원 평단 파운드리 기대감에 투자했습니다. 파운드리 쪽은 시세를 반도체 중에 제일 먼저 받았어요. 뭐 DB하이텍이나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쪽인데요. 지금은 저는 빠져나오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을. 이미 충분히 시세 줄 만큼 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 아니면은 후공정 쪽이 저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오늘 시세를 받았어야 돼. 반도체 다 갔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조금 줄여나가는 날이라고 봤습니다. 신규 그 진입 시점은 아니라 봐요, 반도체는. 냉정하게 봅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제 거 봤죠. 막 20%에서 30%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 3월부터 투자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제 물량 결국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물량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조금씩 줄여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집 나갈 토끼님의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아쉽죠. 왜냐면은 재료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휴대폰 사업을 이제 철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적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수한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LG전자한테 호재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오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주총에서 그 결과를 내가지고 오늘 발표 예정이었는데 철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미 다 재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뺀 걸로 빠르게 들어가서 장중에 시세 주면은 단타 쳐서 이제 예수금 만들어서 나오려고 그 딱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글을 적는 시점에서 뭐 3, 4분 차이로 갑자기 장중 거래 정지를 걸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좀 많이 꼬였죠. 자, 장중 거래 중지를 걸면요. 투자자분들이요. 그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장이 진행되다가 발표가 딱 나왔다. 공시가 떴다 그러면요. 아마 시세를 크게 줬을 겁니다. 수급이 확 몰리면서. 그러면은 기존 보유자분들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거 못 팔거든요. 그래서 지킬 겁니다. 아마 지키는 쪽으로 물량을 지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거래 정지를 한 30분 줬거든요. 이래버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신규 투자자분들은 무섭죠. 일단 거래 정지가 만약 처음이라고 하시면요. 거래 정지가 처음이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기관 같은 경우는 뉴스에 파는 형태의 매물을 좀 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시세를 크게까지는 아니죠. 사실 뭐 2%대니까요. 그냥 뭐 약간 그 기대치보다는 좀 뉴스에 파는 형태의 매물들이 등장하면서 시세를 빼면서 분봉 마감을 했는데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LG전자한테 무조건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볼 건 그거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시세를 줬는데 요 시세가 그러면 이 기존 휴대폰 사업 철수에 대한 기대치를 다 미리 반영받은 거 아니냐 하는 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탄탄대로를 더 걸을 수 있을 텐데 그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니냐 하는 요 두 가지 측면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를 단기 재료로 파악하기엔 저는 성격이 단기 재료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2%대 정도라면은 뭐 크게 그렇게 무리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도 적어 드렸었죠. 아까 장중에 거래 중지 가운데서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지금 신규 진입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급 몰리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우선주는 같이 가고요. 오래전에 어느 분의 추천주였나봐요. 그죠? 굉장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LG전자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중에는 다른 글을 거의 못 보거든요. 제 거 좀 하기도 벅차고, 그리고 제 계좌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시향도 적어야 되고 산업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HTS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추천주인지 뭐 어떤 형태인지 그 종목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종목 진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별로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떤 분의 추천주여서 좀 기분이 상하시거나 그렇게 감정이 상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보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분들의 추천주를 제가 보지도 못할 뿐더러 잘 보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누구 타인의 말 제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제가 타인의 말 듣고 행동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증권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 저 안 듣거든요. 친구들하고도 많이 싸우거든요. 의견 가지고 다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반 분들 얘기를 제가 듣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감정 안 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맞아, 중간에 장중에서 댓글 남겨주시고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댓글 알람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못 보거든요, 장중에는. 그래서 그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좀 나중에 여쭤보시든 아니면 뭐 따로 여쭤보시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린이 가지아님 감사합니다. 적당히 먹고 빼진님의 모트렉스는요, 자율주행 쪽이죠. MC넥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진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제가 좋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맘 주린이님, RF 텔콘 제약은 지난번에 해드렸죠. 제약 쪽은 지금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시장을 역행하는 투자거든요. 지금은 안 보던 쪽이 정신건강에 훨씬 좋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아님의 카페24 웃고 계시네요. 그죠? 괜찮아요.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유명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를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개인이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쇼핑몰을 이제 국내의 마켓으로 연결해주고, 뭐 G마켓, 그 다음에 옥션 11번가, 그 다음에 외국의 뭐 아마존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연결해주고 운영해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디였지 거기? 스타일란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인데 혹시 아시나요? 여기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여기 매출이 늘어나면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짚어드리고 갈까요? 이게 뭐냐면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요, 테슬라 성장, 테슬라 뭐였더라? 제 생각이 안 나네. 테슬라 특례 상장? 특례 상장이 아니라 테슬라 요건 상장일 겁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일 건데, 자, 요런 제도가 있어요. 테슬라 요건 상장이 맞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테슬라 요건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적자인데, 지금은 적자거나 좀 회사가 규모가 크지 않은데 성장성이 확실하다, 가능성이 확실히 보인다 하는 그런 기업들을요,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장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은 조금 있어요. 뭐 시총 얼마, 연매출 얼마, 그 다음에 뭐 과거 2년 동안의 매출 증가치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상장을 빨리 시켜가지고 투자를 유입시켜줘서 이제 빠르게 그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성장시켜줘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카페24가 1호, 제가 알기로는 1호 상장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테슬라 요건 상장 제도를 통해서 상장한 1호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관사가 누구였더라? 그 한투랑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일 겁니다 아마. 요렇게 요 두 그 주관사가 이제 주관해서 상장을 시켰는데,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만약에 상장한 지 3개월일 겁니다. 상장한 지 3개월 안으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공모가보다 떨어지면요, 그 주식 보유자들이 이제 그 매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풋백이라 하는데요. 자, 풋백 그 옵션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관사들이 공모가의 한 90% 정도 대 금액으로 다시 그 매수해줘야 되는 그런 조건부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느냐? 그 상장 주관사들이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까다롭게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맥락 없는 기업을 그렇게 특례 상장시키진 않겠죠. 그런 그 해석으로 보시면 되고요.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주가가 왠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괜찮네요, 그죠? 오늘 윗거리 크게 달고 빼긴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네요, 그죠? 어여서 웃고 계시네요. 괜찮게 봅니다. 그 다음에 햇살 쨍쨍쨍님의 3전 LG전자 계속 이제 손실은 줄였는데 팔전이 아깝고 시드가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결국에는 오늘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제가 머리가 지금 복잡해서 그런가? 기회비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의 손실에 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봐드릴게요. 대형주는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대형주보다 더 좋은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매도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2번 수익이나 단타를 계속 매번 치고 있는데 손실 확률이 더 크다, 매번 결과적인 손실을 내고 있다 하시면요, 일단 대형주로 하세요. 대형주로 하시고요, 그 기간 안에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계속 배양하셔가지고 더 좋은 기업을, 중소형주가 안 돼서 더 좋은 기업을 한 개만이라도 찾아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로 옮겨 타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을 또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면 여기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그 주식 투자하시면서요, 공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전 LG전자 전 둘 다 괜찮게 보는데요. 기회비용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훨씬 다른 좋은 기업들, 좋은 기대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기업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전 3전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좋은 기업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산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 넘어갈게요. 엄마가 외국에 가 님의 굉장히 독특한 닉네임이시네요. 서플러스 글로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고 반도체 업체고요. 그냥 두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나인테크는 자동차 장비 쪽은 조금 보시죠. 이번에 근데 시세를 만약에 줬잖아요. 현대기아차 빵 띄우면서 시세 갔잖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약간 이제 차익 실현하는 형태로 가져갈 것 같아요, 이쪽 산업은. 제가 어제 그래도 적어드렸죠. 그 산업 글 꼭 읽어보시고요. 마찬가지 현대위와 똑같죠. 그렇게 저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전략을. 그래서 좀만 일찍 제가 이 글을 봤다면 자동차 부품주 무조건 홀딩입니다 라고 전달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벌써 며칠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시점이라면은 저는 약간씩 비중을 줄여가면서 혹은 전량 차익 실현하면서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아니라면 완전 장기로 보셔야 됐죠. 그리고 대한해운은 해드렸죠. 바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최송송님 감사합니다. 즐기는 생활님의 사명화학은요, 애매하다, 그죠? 소재 쪽은 지금 대체로 업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전 되게 좋다 봐요, 지금. 근데 분명 실적도 괜찮게 다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명화학은 즐기는 생활님 약간 땀 흘리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약간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화학 쪽 좋은 기업 많은데 다른 기업으로도 좀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평당 가까우시다면요. 뭐 크게 이렇게 들고 갈 만한 막 매력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희진이님의 웰크론한테 마이너스 13% 추매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계획된 저는 분할 매수가 아니라면요, 물타기는 어떤 종목에도 어울리지 않다고 봐요. 초보분들은 특히 물타기 함부로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차라리 저를 믿고 그냥 교체 매매하세요. 교체 매매 하셨다면 오늘 대부분 다 수익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자, 웰크론 한택을 좀 살펴보면 2차전지 설비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시세는 받았을 걸로 보이는데 저라면 길게 볼 거 아니라면 차익 실현 되겠습니다. 지금 13%까지는 아닐 건데 한번 봐드릴게요. 시세를 그래도 이쪽 좀 받았을 걸로 보이는데 아니네요. 윗꼬리를 달고 크게 뺐네요. 그냥 뭐 지금 언제 주문 주셨나요? 4월 2일이면 그래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회복은 하셨을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줄여 나가시죠.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동그리 누나님의 삼양식품은 왜 울만한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뭐 좀 느리긴 하죠. 굉장히 좀 답답하고 하는데요. 저평가로 엄청 유명해요. 굉장한 저평가고 좀 주주분들은 한탄을 하시죠. 왜 못 가느냐라고 좀 하실 수 있는데요. 글쎄요. 좀 탄력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뭐 큰 걱정을 할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개미똥 주머니님의 진성 TC 어떻게 보시나요? 굴삭기잖아요. 괜찮아요. 지금 뭐 당연하죠. 당연히 지금 잘 갈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업황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국면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은 거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얼마만큼 이제 좋은 타이밍에 매도 치느냐, 그 정도 싸움으로 보시면 되는데 웃고 계시네요. 이거 이제 댓글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죠? 따로 차트는 안 봐드릴게요. 좋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들고 가시고요. 분할 매도 하시죠. 그 다음에 깡이님의 세방전지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컨텐츠 캐릭터 쪽으로만 한다고 하고 있죠. 지루하시면요, 다른 쪽으로 보세요. 제가 교체 매매 하시라고 최근 들어 계속 꾸준히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죠? 반도체나 건설, 뭐 건자재 쪽 그쪽으로 옮겨두셨으면은 오늘 굉장히 다 좋은 시세 받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반도체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건자재도 그렇고 오늘 다 잘 받았죠.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들이. 그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텀블러님의 매드팩토 2개월째 걸려있어요. 매드팩토는 안되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팩토가 안된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바이오는요, 지금 바이오는 투자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기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요, 있잖아요, 바이오에는 손 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산업 동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업의 힘이 기업의 힘보다 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산업이 가는데 기업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업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반대로 산업이 못 가면 기업이 가기가 힘들어요. 전체 시장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실적 개선주 위주로 포트를 전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 2월달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좀 제가 시기가 다소 이르긴 했지만 그 사이 구간에서는 하셨어야 돼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제 막 실적 발표 막 줄줄이 계속 나올 시점인데 지금 포트를 바꾸기에도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다고 한다면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뭐 그 바이오 그 종목 가운데서는 좀 상위 매력도로 저는 꼽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시세 준다면 저라면 미련 없이 빠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치맛다님의 SV 인베스트먼트는 코로나 관련주는 저는 무조건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내님의 아진산업도 해드렸는데, 그죠? 7부 영상 거기 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로롱님의 누리텔레콤,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쵸? 그 최근에 뭐 있었잖아요. 정부 에너지 특화 기업,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요, 단기 이슈로 봐요. 요런 거는 실질적으로 된다고 해서 매출로 직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그냥 단기 이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이슈를 크게 받았을 때는 저는 무조건 뺍니다. 이 개념을 꼭 가지고 계세요. 이게 가장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인데 10% 이상 주니까 저는 그냥 전량 매도하고 나와버렸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고 중장기로도 들고 갈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던 기업도요. 당일 10% 이상 뛰어버리면 저는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보통은 50%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총합이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됐는데 30%가 넘어 39% 수익 줬거든요. 이러면 나와야죠. 설사 여기서 더 가서 뭐 50%까지 갈 걸 못 먹었다 해서 내가 이거 11% 손해봤네 하는 개념 잡으시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알죠? 무슨 의미인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스럽지만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요. 요거 비유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뭐 흔히 말하는 거 많잖아요. 뭐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초보분들은요, 한 허리춤에서 사셔가지고, 한 가슴팍 쪽에서 파셔도 괜찮다고요.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는 결국 공부예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면 조금씩 더 그 범위를 확장시켜 가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뭐 한 1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훌쩍 넘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저는 어깨보다도 밑에서 팝니다, 보통은. 제가 팔고 난 다음에 가는 경우가 80% 이상 돼요. 근데 이걸로 가지고 저는 1말에 1%의 아쉬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더 갔다가 여기서 빠져가지고 손해보는 이 10%에 들어가기 싫거든요. 이게 더 그 투자 심리를 완전히 꺾어놓는 그런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일차주의예요. 일단 1번 안일차. 내가 손절하는 거, 마이너스 나는 거, 계좌에 파란색 떠서 장기간 보유하는 거는 죽어도 하기 싫다 마인드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어깨 정도도 아니에요. 저는 한 가슴팍과 어깨 사이 정도에서 보통 빠져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는 건 제가 조금 하네요. 그냥 무릎 쪽에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저는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계좌를.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해 주세요. 대부분 제가 엊그제도 제가 어떤 테마 종목 이제 많이 상승한 것 같으니까 매도 하시죠 라고 했는데 어느 분께서 이제 아직 상승 여력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매도 의견 주셨나요? 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그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남들보다 항상 먼저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전체 그 확률로 계산을 했을 때는요. 그게 제 총 수입에서는 항상 총 수익에서는 그쪽이 저한테는 결과적인 이득을 줬기 때문에 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적당히 저처럼 쫄보가 아니시라면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겠죠? 그죠? 자, 자꾸 이러다가 제가 말 길게 하다가 빼먹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보고 갈게요. 위닉스 할 차례 맞죠? 그죠? 까까꿍 부사님의 위닉스 봄이라 오를 줄 알았더니 1000만원 지금 태워도 될까요? 아니죠. 안됩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그쪽으로 단기 모멘텀이 있죠. 그죠? 그 미세먼지나 황사 이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정도인데요. 애매합니다. 그냥 뭐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회복은 어느 정도는 코로나 이제 개선되면서 회복할 걸로 보긴 하는데요. 현재 국면에서 오늘자로 본다면 코로나도 지금 추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매력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미똥구멍님의 한전이요? 한전은 안 돼요. 한전은 저는 안 된다 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전기료 인상이 있어가지고 주가의 측면에서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보지만요. 한전 차트 보잖아요. 진짜 정확하게 이겁니다. 요거 요렇게 한 거의 언제부터지? 2005년조?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요렇게 오다가요. 요때부터 반대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7년, 8년 됐을걸요? 그 정도 이제 정말 하얀 곡선을 이렇게 미끄럼틀로 태울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한전에서 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 봅니다. 안 돼요. 차라리 뭐 설사 여기서 회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 그 감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면요. 더 좋은 산업, 실적이 딱 눈앞에 보여지는 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종목을 고르실 때 정말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개념으로 들고 들어가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요. 단기 전기료 만약에 인상 이슈로 들고 들어가신 거다라고 하면요. 잘하신 거죠. 단타 개념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계셨다 그러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투자를 하신 거죠. 그죠?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단호한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위로해드리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좀 냉철하게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계좌를 바꿔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기업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제가 픽하지 않아서 좋게 안 보는 게 아니라요. 다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교체 매매 하셨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회복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 들고 버티셔가지고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진 것 플러스 오늘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좋았잖아요. 뭐 대체적으로 그런 종목으로 바꿔놨으면 요 상승분도 같이 먹을 수 있었는데 요것도 못 먹으면서 마이너스는 더 키우는 효과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죠? 진작 바꿔두셨으면은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한번 종목을 잘못 고르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뭔가 매매를 잘못하셨든 종목을 잘못 고르셨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혹은 두 가지 다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계좌 하나 들고 오면 제가 계좌 밀어버린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한번 그냥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요. 괜찮은 기업을 제가 산업 분석해 드리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으로 빨리빨리 옮겨가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잘못했던 과거를 조금씩 이렇게 청산해 나가시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수익을 포기하시고 이 잘못된 기존 매매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셔야죠. 이제 종목도 고치셔야 되고 그다음 매매 형태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 같은 것도 다 교정을 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그래서 이렇게 빨리 교체하기에 왜 좋냐면 어닝 시즌이잖아요. 지금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골라드리는 걸로 빨리빨리 교체하셔가지고 요거를 처분하기 좋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실수했던 과거는. 다만 다시는 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죠. 주린이 딱지 제일 빨리 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이에서 이 중간 갈피를 못 잡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아, 왜 내가 기존에 하던 게 어느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종목 진단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날 잘 될 수 있지만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오래 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교체하셔가지고 계좌 완전히 그 원점으로 제로 베이스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저랑 시작하시죠. 제가 어차피 지금 포트 리밸런싱 저도 하고 있거든요. 뺄 건 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계좌를 이렇게 초기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샵님의 나노 신소재는 제가 그때 제대로 해드린 것 같은데, 그죠? 네네네, 맞아요. 신규 진입은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성장성 보고 가는 기업인데 만약 교체하실 거면요 다른 기업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 봅니다. 그 다음에 하잉잉님의 힘쓰는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 정도 줬으면 이제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리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은 안 드렸었죠 올해 들어서는요. 그 다음에 자 미사지식이님의 비비안은 오늘 줄 때 못 먹었어요. 비비안은 안 되죠. 비비안은 정치로 움직이잖아요. 줄 때 무조건 드셔야. 정치 테마는 단타입니다. 이거 공식입니다. 꼭 이거 그 필기해 두시고 외워두세요. 단타로 대응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형건설은 태형건설 좋습니다. 태형건설은 좀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느리잖아요. 전 이런 종목 좋아해요. 느린 거. 빨리빨리 안 가고 거래량도 막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느린 거 있잖아요. 에너지 응축하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미반도체처럼 잘 가는 것도 물론 좋고 고맙지만 제 투자 기간을 줄여줘서 감사하지만 다른 뭐 테스라나 이런 것처럼 느릿느릿하게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저는 이쪽으로 더 안정감을 갖고요. 이런 쪽에서 제 투자 형태와 좀 잘 맞아요. 제 투자 리듬이라고 해야 되겠죠. 리듬과 잘 맞는 형태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주 드릴 때 그런 형태로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같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J님의 나무가는 3D 카메라죠. 작년에는 기관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증권가에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올해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제 뭔가 기대될 만한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기관 증권가 태도를 보면서 저도 같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프링이님의 아미코젠 바이오 신소재 쪽이잖아요. 예전에 뭐 ODM도 주로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도 그 견조하게 운영은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했던 기업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바이오 자체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호전주로 갈아타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그게 지금은 정답인 시장입니다. 사실은 정답은 3월에 냈어야 돼요. 3월에 제가 딱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시장은 견조합니다. 뭔가 그 미는 신용은 하는데 시장이 안 밀리고 에너지가 견조하게 갑니다. 실적 시즌 4월 초까지는 그냥 들고 가셔야 됩니다. 보유하세요, 지키세요, 교체 매매하세요, 포트 조정하세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죠. 3월에 진짜 많이 했잖아요. 반도체 건설 쪽 얘기 드리면서. 그죠?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시점이고요. 4월은 그 공부했던 그 결과물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 4월 요거 설명드리고 갈게요. 4월은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냐면요. 시세를 주잖아요. 어떤 종목은 들고 갈 만한 종목도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빠르게 매도 하셔야 되는 종목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4월은 조금 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3월보다는. 3월은 준비 과정, 4월은요 종목별로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산업별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같은 산업이라도 어떤 종목은 매도하셔야 되고, 어떤 종목은 길게 들고 가셔야 되고, 어떤 종목은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도 있어요. 굉장히 좀 더 어려워지셨거든요. 난이도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그냥 글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김비선님의 SNK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렸을 때 제가 이 킹오파잖아. 킹오파 했던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봐요.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지? 최대주주 거기 어디야? 사우디 왕세자가 운영하는 뭐 기업에서 최대주주가 됐다는 뭐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은 실적으로 얘기하는 시즌이라고 했죠. 그래서 잠시만요. 실적으로 얘기하는 장세죠. 그쵸? 그래서 쉽진 않아 보입니다. 게임주 공략하는 법이 완전히 따로 있거든요. 게임주. 이거는 제가 시간이 날 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방 울고 계시죠? 그죠? 저라도 수혜주나 이슈 줬을 때 그때 정리를 했을 것만 같은 기업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거 알려드렸죠. 그죠? 테마를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자, 이거 계속 지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테마를 단타로 요리해야 된다는 거 딱 보면서 느끼는 바가 하나 있지 않으세요? 자, 이거 구조적으로 제가 한번 팩트로 가볼까요? 자, 테마는 단타로 요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단타를 치려면 처음부터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그죠? 초보분들 이게 타이밍 잡으실 수 있겠어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죠? 정보에서 옵니다. 제가 근데 정보 말씀드렸죠. 굉장히 빠르다고. 근데 이 정보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초보분들?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도 힘들고 정보 받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이 단타는 초보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투자가 되겠죠. 단타라고 한다면 초보분들은요, 이미 매집 과정 다 끝내놓은 요 지점에서 정보 들어와가지고 움직이는 요 구간에서 아마 들어가시게 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존에 선침해했던 자들은 다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보자분들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볼 땐 요 정도? 굳이 따진다면은 한 20%, 상단에 한 20%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 자리가 나올까 말까인데, 이 8대2 적은 확률에 왜 투자하시는 거죠?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종목 매매하는 법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죠. 그 다음에 쪼기초리님의 대주전자재료, 아니요 추매하지 마시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최근에 포르쉐 실리콘 음극재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좀 연결돼가지고 조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라면 역시나 차익 실현으로 삼을 것 같아요. 44,000원 지금 얼마죠? 대주전자재료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긴 했어요. 음극재를. 근데 한번 보죠. 얼마인지. 평단이 못 왔네요. 그죠? 아슬아슬하게. 근데 44,000원이면
완전 최고점 상단 윗꼬리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좀 오래된 투자자분이시거나요. 그죠? 조금 그래도 최근에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저라면은 좀 지켜보다가 교체 매매로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자꾸 또 목이 가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백세 보장님의 DLENC 건설주 선거 전에, 이거 오래전이네요. 며칠 전 선거 전에 빼야 할지 고민이네요. 요 얘기까지 해드리고 마무리하죠. 2월부터 모은 건데, 자 건설주 봐드릴게요. 자 건설주는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결국 실적과 그 다음에 정책이잖아요. 정책으로 인해서 향후에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모멘텀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요 테마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왜 그 선거 전에 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드릴 때 제가 물론 말씀은 드렸죠. 4월 5일 전후로 좀 흔들릴 수 있으나 매수 기회로 잡으십시오 라고 제가 분명히 적었을걸요. 이거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분명히 적었을 거예요. 저는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같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3월 30일 날 이때쯤에 제가 건설주 한 번에 막 쭉쭉쭉 그때 추천드렸었죠. 3월 30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요거 차트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내가 이렇게 볼까요? 잠시만요. 자 볼게요. 이거를 좀 줄여놓고 자 이렇게 온다면요. 됐다. 자 여기서 제가 봅시다. 이게 3월 30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분명히 파란색에 그 추천을 드렸을 거거든요. 뻔히. 그러면 자, 요 파란색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밋밋하게 내려갔죠. 근데 이때 건설하고 제가 철강하고 건자재하고 조선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다 괜찮다고. 파란색에는 매수 찬스라고 제가 봤으니까 당연히 추천드렸겠죠. 그죠? 근데 이때 떨어질 때 어떻게 하셨죠? 선거 전이라 불안합니다. 이거 탈출해야 되나요? 건설 끝났나요? 주변에서 막 펌프 넣었죠. 건설 끝났습니다. 차익 실현 타이밍입니다. 막 했잖아요. 탈출 타이밍입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했죠. 반대로 움직이시라고 했죠. 개인 투자자들 분들과 겸상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는 타이밍인 거죠. 파란색이면 무조건. 그러면 샀어야죠. 그죠? 제가 주저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적어드리거든요. 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자 올해 기대해봐도 될 건설, 그 다음에 건설이 간다면 건자재 같이 갑니다. 종목 그죠? 다 적어드리죠. 바로바로. 혹시나 제가 추천주를 막 드리진 않아요. 저는 막 그 게시판 도배되는 걸 굉장히 싫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를 다 좋아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는 한 번에 다 적어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언제 하나하나씩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슨 제가 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 보시면 돼. 이게 그냥 그 추천주인 거예요. 요거 보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천드리죠. 탄소 중립의 철강, 가격 인상, 바로 적어드렸잖아요. 요날. 그죠? 요 빠지는 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탑픽이라고 제가 딱 적은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종목 진단에서도 했고, 그 이전부터 이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 거를 좀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굳이 이렇게 추천주로 쓰지 않더라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 추천주만큼이나 좋은 종목들을 추천주를 한 번에 30개 적은 글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도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종목 진단 글 올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잘난 척 글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한 번 더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반도체 건설주 대응 노선 잡아드립니다. 왜? 4월 2일 날 빠졌으니까. 또 여러분들 또 막 저 욕하실까봐, 아 이놈 맨날 맞추는 건 아니네, 틀렸네, 꼴 좋다 하실까봐 제가 이 타이밍에 또 한 번 말씀드리죠. 괜찮은 매수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파란색에 2음봉 3음봉 뜨는데 파란색의 매수 시점이라고 적는 것까지 얼마나 이게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그죠? 그랬으면은 매수하셔야죠. 저랑 똑같은 평단을 맞춰 가시려고 그러면 제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매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요번엔 다 맞췄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하거든요. 제가 반복해요. 여봐, 이번에 이제 차트까지 꺼내서 보여드립니다. 이거 지금 현대건설 여기 안 나와 있나요? 현대건설은 안 적었나? LG하우시스도, LG하우시스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히죠. 하나 둘 셋 3원봉 떨어졌을 때, 크게 뺐을 때, 요때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렸죠. 근데 오늘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이 움직여서 사실 의미는 없어요. 뻔해가지고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산업군이라서 뻔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늘 이렇게 떴죠. 12% 떴네요. 그죠? 크게 상승하긴 했네요. 그죠? 자, 요럴 때 사셨으면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 파란색에는 제가 사는 타이밍이다, 개인과는 반대로 움직이셔라, 건설은 지금 들어가는 거다, 반대로 말씀드렸죠. 반대로. 그죠? 반대로 해야 이만큼 먹는 거예요. 반대로. 봐보세요. 여러분 왜 안 되시냐면요, 파란색에는 무서워서 못 사고요, 빨간색에는 비싸서 못 사요. 그럼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사시라고 권유 드릴 때는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매수하는 거 이제 조금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종목은 파는 타이밍입니다. 파는 타이밍. 4월은 결과를 내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와가지고 반도체 들어가고 무슨 건설 얘기하고 그러면요, 늦은 거예요. 늦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매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저가에. 그럼 제 매물 결국에 받아가신다는 건데, 그럼 또 개인과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거 받아가면 필패죠. 뭐 또 뻔하죠. 그럼 고점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또 고생하셔야 돼요.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가는 기업은 없어요. 다들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갑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게 테스나거든요. 굉장히 오래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이 기업도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뭔가 밍밍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근데도 이렇게 가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점에서 반대로, 자, 고점에 빨간색에 매수를 하셨다고 볼까요? 이런 지점에서 빨간색에 만약에 매수하셨잖아요. 이 좋은 종목도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평다 났으니까 아우 나 지긋지긋해서 못 보겠어 하고 빠져나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승분을 못 드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요것만 보세요. 파란색에 사는 분, 파란색에만 샀다 그러면 결과는 요걸로 받고, 요 파란색에만 샀다 그러면 결과는 요걸로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볼까요? 정반대로 해볼까요? 빨간 지점에만 샀다 그러면 결과는 요걸로 받으시는 거예요. 빨간 지점에 샀으면 결과 요걸로 받고. 그렇게 반대로 가시면 안 되죠. 그죠? 빨간불에는 파는 거예요. 파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을 요리하는 과정이고요. 산업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산업이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실질적인 거시경제를 통해서 그 지표들이, 세부적인 지표들이 하나씩 굉장히 미세하게 신호가 옵니다. 먼저 이게 1차거든요 자, 1차, 이때는 아직까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2차, 이제 산업으로 가죠. 산업. 그래서 자, 산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체 산업이. 그래서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꿈틀꿈틀 대죠, 이때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별 기업들이 조금씩 신호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여지고, 여기에서 기간 수급이 좀 붙거든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차트인데요. 차트는 뭘 의미하느냐?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이제 움직인 거예요, 이미. 그러면은 보세요. 거시경제, 산업, 기업, 차트잖아요. 그죠? 차트는 곧 수급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개인 수급이죠. 자,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요때부터 이 기업들을 선침해한 사람과, 그 다음에 산업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본 후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개별 기업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그 개별 기업들이 주가까지 이렇게 빵빵 띄우고 있을 때, 그게 달했을 때, 언론에서 막 그 언론 플레이 하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분, 이렇게 네 부류로 나뉘잖아요. 그죠? 어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으세요? 당연하죠. 요 순서대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기업 주가들이 이제 하나씩 막, 오늘이죠. 반도체 오늘 소부장 날라갔죠. 그죠?
소부장만 날라갔다. 그럼 이제 곧 언론에서 뉴스 하나 줄 때 됐거든요. 반도체 뭐 강국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자부심 하면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 타이밍에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분할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분할 매도하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은 오늘 여기거든요. 이제 여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분할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타이밍에 이거를 반대로 계산해가지고 반도체, 건설, 건자재, 화학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신규 매수한다 그러면 무조건 물립니다. 이 개념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이렇게 시세 못 받고 있을 때 제가 건설 어딨어? 이 건설 아니죠. 비슷하죠, 차트. 건설이 이렇게 시세 못 받고 있을 때 이때는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이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반대죠. 그리고 다시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을 때 저는 개인들은 사자죠. 언제 사면 되죠? 저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리죠. 반도체 이렇게 죽 쓰고 있을 때 저는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왜 이렇게 못 가냐고 한탄하고 있었죠. 전부 다 개인하고 반대로만 움직였죠.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개인과 반대로만 간다는 개념은 아닌데요. 자, 개인들이랑 반대로 가는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결국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주식시장 공부를 안 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산업,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까지인데요. 자, 이 단계부터 이렇게 중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남들보다 빨리 사고 결국에는 남들 빨리 산 후에 기관 수급 들어와서 주가를 띄워준 후에 언론 플레이하고 개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본 로직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방향성은 좀 잡으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와서 반도체 매수 타이밍 잡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움직이시고요. 제가 지금 파란불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파란불만 찾고 다니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파란불에 덜 오른 산업과 종목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도하고 그 다음에 산업별로 또 종목별로 가져가야 될 기업과 그 다음에 홀딩해야 되는 기업군이 각각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어렵거든요, 4월장은. 자, 이럴 때는요, 홀딩해야 되는 종목을 빼놓고는 빨리빨리 차익 실현을 내가지고요, 다시 그 다음 유망 산업으로 건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온통 관심이 또 다시 반도체로 쏠리고 있죠. 반도체 뭐 이쪽으로 다 쏠리잖아요, 다시.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 쏠렸던 그 관심이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제 나가야죠. 그죠? 제가 그 타이밍하고 뭐 종목, 그 개인적인 종목하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적어드리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쉽지 않은 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지금은 다들 힘드시고 그러니까요. 조금만 좀 버티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을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종목 하나를 처음에 잘못 골라놓으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계좌가 계속 꼬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빨리 개선이 됐어야 다음 교체 매매를 하든 아니면 그 예술금을 바탕으로 좋은 종목을 지고서 빨리빨리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쓰느냐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심지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맞죠? 어젯밤에도 직전에 일요일이었죠. 일요일날 마지막에 혹시나 해가지고 한 번 더 적어드린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그 시초에 파실까 봐서 기업 선정해가지고 여기 다 적어드렸잖아요. 어디야, 여기 반도체 전 영역, 그 다음에 건설, 그리고 그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다 이렇게 딱딱 집어뒀죠. LG하우시스, KC 벽산, 동양파의 쌍용의 시메트 다 적어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홀딩하라는 말이거든요. 좋다고. 그래서 글도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종목도 잘 봐주시고, 굳이 추천주로 따로 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 답답해서 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좋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의 추천주급으로 제가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에만 사시고요. 산업 그 흐름과 반대로 역행하는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업 계속 분석 앞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마시고 빨리빨리 교체해버리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내일도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반도체 어중간하다 하시면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수익 좀 많이 나셨다 하면요, 적당하게 털어내시고요. 덜 오른 종목 위주로 갈아타시면 되겠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